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임대차 문제 복습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보증금.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걸 약속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서. 그리고 임차인은 그걸 사용 수익하는 대신에 임대료,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의무를 지겠다는 계약. 그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요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차 기간.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이 2년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임대 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건데 내가 5천만 원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아니다. 5천만 원 중에서 뭐 월세가 얼마 밀렸기 때문에 까야 되고, 혹은 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어디를 손상시켜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서 그걸 또 까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얼마를 반환해야 되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죠. 임대차 보증금 다툼. 이 다툼 때문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난 5천만 원 달라 그러는데 아니다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이 맞는지 4천만 원이 맞는지.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들어갈 텐데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송.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완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친구 김변이 조금씩 도와주면은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번 해볼게요.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유형, 우리 임대차 보증금이니까 선택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유형은 대여금, 양수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 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 자, 이거 자동차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표금, 건물명도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유형이 아닌 다른 사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 임대차 보증금 있죠? 요 임대차 보증금을 딱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당사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당사자 구분 원고 있죠? 이 원고 피고 있잖아요. 원고는 본인을 쓰시면 되겠죠? 원고를 클릭한 다음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쫙 하시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싹 입력이 되고, 본인이 여기 나홀로송 홈페이지 가입할 때 기재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피고를 딱 누른 다음에 임대인 써야겠죠. 임대인의 이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개인이면 이 개인을 쓰시고, 만약에 임대인이 무슨 회사다 그럼 법인을 쓰시면 되고,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대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개인이니까 개인을 두고 쓰시면 되고, 이 주민번호는 몰라서 안 써도 되는데 알면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름이 똑같으면은 요 주소로도 특정을 해요.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걸 띄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그 주소랑 이름과 주소를 결합하면은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혹시 그 주소에 동명이인이 살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안에.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없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써주면 좋은 거예요. 이 특정한 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돈 달라고 했는데 동명이인이야. 그럼 누구지? 누구한테 판결에 효과가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알면 써주고 모르면 안 써줘도 되고, 주소 쓰시고, 당사자께 원고 피고 쓰시는데 여기 원고 쓰실 때 원고일 때 옆에 작성자의 포함 이걸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클릭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나요. 여기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을 누르면 피고에게 반환받을 원금,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원금이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쓰시면 되고, 인지된 자동 계산이 인지때까지는 자동 계산이 되는데 송달료가 안 되죠. 요건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기 누르시면 돼요. 내가 원고ник 1명, 피고도 1명.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보기 딱 하면 여기 인지대 22만 9,900원, 송달료 15만 5,600원 써 있어요. 15만 6천 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송달료에 딱 써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왜냐면 나중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취지가 뭐냐. 나홀로 소송하는데 우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지금 하는 이 과정, 소장 작성하고 이 청구 취지 하는 데까지는 모든 나홀로 소송에 공통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청구 취지라는 거는 결론, 이 원고가 청구하는 결론이에요. 돈 다오, 돈 지급해라, 이런 결론이에요. 원고가 청구한 청구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에는 그 청구 취지를 주문으로 바꿔가지고, 주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판결 선고할 때 주문 하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낭독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주문이 그렇게 써 있냐면은 그거는 원고가 청구 취지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구 취지가 뭐냐? 주문.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뭐 구어체로 이렇게 막 쓰시는 게 아니야. 얘는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잘 몰라. 근데 이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밑에 안내가 다 돼 있어요. 작성 사례, 여기 보면은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 그다음에 지연 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그다음에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 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연대 채무의 경우, 이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청구 취지가 딱 있어요. 우리는 기본형 눌러볼게요. 한번 기본형 딱 누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란 뜻이에요. 여기 세모는 다 지우고 여기다가 5천만 원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냐, 날짜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날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가 2024년 1월 31일 끝났다. 기간이 그 기간이 끝났으면 여기다는 2월 1일, 2024년 2월 1일부터, 왜냐하면은 지연이자 손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5%의 기본 법정 이자율이 민법에 써 있어요. 법정 이자율이 우리가 연체하면 얼마를 하기로 만약에 약정이 돼 있으면 그 이유를 써주면 되는데,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게 안 써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 5%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여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면 되지. 이건 뭐냐? 재판에 따른 이자예요. 이게 재판 없을 때는 연 5%만 지불하면 되는데, 소장을 보냈어. 그래서 소장은 이거 받았어. 받은 날부터 바로 안 줬으면 그때부터는 특별하게 더 가산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는 12%예요. 그래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청구치 복사해서 넣고 그 형식에다가 본인 날짜랑 금액만 이런 것만 바꿔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율만.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거 기본 들어가는 형식이고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1심 판결 나고 만약에 항소하면 2심 올라가고 또 항소하면 3심 대법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되지 않았어도 1심 판결 끝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예요. 라는 판결을 고함, 이런 청구 취지. 이 형식은 소송별로 다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도 된다. 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홀로 소송하는 느낌은 몰라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밑에 기본 여기 있다. 여기서 골라서 쓰면 된다.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래 청구 취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청구 원인. 이 청구 원인은 이제 개발세만 써야 돼. 근데 여기도 이것도 작성 사례가 있어요. 청구 원인은 뭐냐면 법률적 사실적 근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기해가지고 돈을 청구하는데 그 근거 바로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만 있다고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죠. 그건 증명해야 돼.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거를. 그런 사실이죠. 어떤 사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라는 어떤 형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5천만 원을 청구했다는 얘기인데 5천만 원도 증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갖다가 준 증거 같은 거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적인 증거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근거, 계약이냐 법이냐 그런 근거들로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5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떤 근거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냐. 그게 청구 원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도 된다. 왜? 이것도 예시가 있다. 여기다. 누르면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원고는 날짜, 세모로 날짜예요. 원고는 언제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11번지 방배아파트 몇 호를 보증금 얼마,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24개월, 언제부터 24개월로 개월 쓰는 거죠.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 내용이 다 있죠. 요거는 좀 바뀌어도 돼. 요 문장은 좀 바뀌어도 되는데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하면 좋겠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선고 원인은
그냥 알아만 보면 돼요. 쉽게. 예. 근데 이 옛날부터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형식이 있어요. 뭐냐면 주, 시, 상, 목, 행. 주어, 주체, 그다음에 시간, 언제, 시간, 상대방, 목적물, 행위. 그런 순서로 쓴다는 거예요. 주, 시, 상, 목, 행. 여기 보면 원고는 주어, 시, 언제, 상대방, 목적물이네. 피고 소유에서 아파트 보증금 얼마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지금 차기를 했습니다. 대충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주체, 시간,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목적물, 그 다음에 어떠하다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라는 건데, 괜찮아요. 이것도 몰라도 돼. 알아보면 돼, 알아보면. 근데 우리는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 이 예시들 쓰는 게 좋겠죠. 2번. 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고 기간 만료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언제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고한 바 피고는 날짜 같아요. 언제까지 금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얼마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 케이스는 이제 피고가 얼마 좀 주고 부족한 건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약정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는 동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보증금 얼마에 내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언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언제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였기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했다. 1번. 두 번째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했죠. 갑 제1호증. 그 다음에 인권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길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하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차인은 2달 전에 임대인에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돼가지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보냈다. 안 보냈으면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연장되는 거죠. 연장됐으면 연장된 후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또 해야지 하고 3개월이 지나야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니까 계약이 해지되니까 내용을 구성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나는 언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지금 3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다.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 이 내용 증명 보낸 사실, 내용 증명 통지서가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나 임대차 보증금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없었어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니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 근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3번, 4번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신의 성실에 쫓아서 행사해야 된다. 끝났다고 막바로 막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다. 미리 말로도 해봤다. 말로도 해봤는데 이러저러해서 안 갚더라라는 건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증거가 없어도 돼요. 자, 청구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청구치 청구원 썼으면은 다음 팁이 입증 방법이 있어요. 입증 방법. 그다음에 첨부 서류 있고 반할 및 기타가 있는데 이거 나홀로 소송에서는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입력할 필요가 없냐? 네,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소장을 종이로 우편으로 보낸다. 법원에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한다. 라고 할 때는 여기도 써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홀로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하셔야 돼. 그게 제일 편하고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은 여기다 써놓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 텐데 전자소송에서 지금 써놓은 게 그대로 이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여기는 아무리 써놔도 그 전자소송으로 갈 때 안 와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관할 및 기타. 요거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전자소송에 가면은 다 있어요. 자, 오늘 당사자 입력하는 거, 청구 취지 입력하는 거, 청구 원인 입력하는 거 알아봤고,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요 나머지는 나중에 전자소송 사이트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전자소송으로 이거 제출하는 방법 이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네.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